정년 연장 자체는 노령 인구들의 경제적 소득 안정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청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재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 세대 간의 세대 갈등 문제 촉발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논쟁 자체가 별로 의미 없는 논쟁이다. 왜냐하면 일자리의 형태를 가지고 청년 일자리와 고령 일자리가 같냐 다르냐 대체 관계에 있느냐 이거는 따지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청년 일자리하고 고령 일자리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은 이 일자리가 같은 종류냐 다른 종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 생산 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를 따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만약에 법적인 정년 연장이 돼서 기존에 있던 그 고령자 노동자들을 유사한 임금이나 더 높은 임금을 주고 5년을 더 써야 된다라고 하면 전체가 들어간 노동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노동 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줄여야 되고 어디서 줄일 거냐 결국은 다른 형태의 일자리지만 청년의 입직구 청년들이 들어오는 입직구를 줄이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는 일자리의 대체 관계를 떠나서 정년 연장이 되면 청년 일자리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년 연장의 효과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20%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 이런 부분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좋은 일자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에서 입직구가 축소가 되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거는 청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청년들이 통계청 이번 이제 올해 조사 2023년 기준으로 이제 20대 30대를 합쳐가지고 쉬었음이라고 일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73만 명입니다. 근데 왜 쉬었느냐고 물어보면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 그 원하는 일자리가 왜 없느냐? 지금 현재 일자리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지역에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는 아니다. 그러면 아예 안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부분에 원하는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로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공공 부분은 정부가 정책을 통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늘릴 수가 있어요. 여러 정부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민간 부분은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학술 연구에도 보면 좀 다양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그건 이제 분석 시점이라든지 분석 방법의 업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KDI가 보니까 정년 연장 1년에서 그러니까 고령자 고용자를 한 명 증가시킬 경우에 청년 고용이 한 0.2% 감소하는 그리고 이건 이제 대체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은 고령자 고용 한 명을 했을 경우에 이제 15세에서 29세 청년 이 근로자가 이제 오히려 증가하고 또 중년도 좀 증가하는 그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어떤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뭐 학문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이게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보면 지금은 이제 청년이 하는 일자리랑 예를 들어 주로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 노인이 하는 일자리 좀 달라서 마치 이게 경쟁이 없는 같이 보이지만 향후에 가서는 이게 굉장히 또 이렇게 충돌이라든지 경쟁 관계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논의가 이거 노동시장의 불균형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조금이라도라고 말씀을 하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크게 도움은 안 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기술혁명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세대 간 기술 격차라고 이제 이걸 표현하고 싶은데 정년을 연장해서 부족한 노동 인력을 채운다라고 이제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맞을 수 있지만 저만 해도 제가 휴대폰을 다루는 거,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챗봇 이런 걸 하는 거하고 젊은 애들이 다루는 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거는 제가 재훈련을 받거나 재교육을 받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의 어떤 기술적인 문화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고령 인구를 더 일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어디가 가능하느냐? 단순 노무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청년이 하던 알바 자리를 노인들이 뺏어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일자리 그리고 한국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 영역은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예, 저도 뭐 단기적으로야 약간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어차피 시대가 워낙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정년 연장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이제 근로 형태라든지 근무 형태라든지 유연 근무화라든지 이런 얘기가 지금 또 시간제 근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같이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그 정년 연장을 그 뭐 연령을 올려갖고 규정하는 그런 개념으로는 우리가 적용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혜택 받는 사람 별로 없고 부작용도 있는데
꼭 해야 될까요? 노동시장 사각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뭐 아니면 더 확대된다 이런 우려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교수님 짧게 정리한다면 어떨까요? 일단 이제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년 연장 얘기가 나오면 정년 연장을 하고 있다 또는 정년 제도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법적 정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이제 뭐냐면 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정부가 올리면 정년이 자동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연금 받고 노동시장에서 자기가 퇴장할 건지 아니면 더 일할 건지를 이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법적 정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소위 말하는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정도로 이제 연금 제도를 운영을 하는 방식이 이제 외국의 대부분의 사례인 거고,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일부 국가는 이제 정년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걸 이제 없앤 사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법적 정년 제도라고 하는 게 있고 연금은 연금 제도로서 연금 수급 연령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법적 정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연금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운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적 정년을 없애버리면 쉽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 구조조정당에서 일찍 나갈 수 있는 거죠. 정년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근로계획을 갖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정년 제도를 연장하고 법적 정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의 범위를 넓히는, 지금 20%지만 이거를 30%, 40%, 50%로 늘려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청년들이 더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들어오려고 할 것이고 더 우리나라 경제, 산업경제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300인 이하 사업장의 임금 근로 조건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확보하는 방식의 어떤 변화가 전제돼야만 법적 정년 연장도 의미가 있는 거고 연금제도도 훨씬 더 견실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 사회적 합의가 왜 필요하냐면 왜 중소기업의 생산성이나 임금 근로 조건이 안 좋은 거냐, 원청인 대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납품을 담당하는 주된 이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납품 단가를 낮게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네. 중소기업은 주고 싶어도 임금 근로 조건을 개선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임금과 이 근로 조건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200인, 100인, 50인 이하라 사업장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인 기준 임금이라고 하는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생산성에 의해서 차별화되게 줄 수 있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임금과 고용 조건을 사회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명희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그 법적 정년 연장이 너무 연연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경쟁, 그러니까 갈등 관계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우리 계속 고용이라는 개념을 달아서 여기에 이제 뭐 이것도 논란이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이 주로 뭐 일본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퇴직을 하게 되면은 계속 그 정년 그 유지해도 되고 혹은 그 퇴직 이후에 재고용할 수도 있고 정년을 폐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규정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너무 우리는 이제 법제화 개념에 좀 몰입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만 해소되면은 나머지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선택지를 주게 되면 일본 방식으로 예. 정년을 연장하든 재고용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지를 주게 되면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임금삭감형 임금 피크제의 방식으로 정년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제 그런 정년 연장은 노동자한테 굉장히 불리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정년 연장 논의가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지만 계속되는 이유는 뭐냐면 20%에게는 무조건 도움이 된다. 근데 80%에게는 도움도 불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논리이기 때문에 20% 도움되는 방식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논의인 거고, 네. 국가에게는 어쨌든 무조건 좋은 거기 때문에 이 논의가 계속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저도 이제 교수님 말씀에 동의는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법제화하면은 일부 혜택자 30% 정도만 근로자만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여러 그 사회적 어떤 그 대화라든지 이런 걸 계속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의 전체 앞으로 미래의 이 정년 문제, 노동시장 문제가 시간 법제화를 하든 어떤 방향이든 제일 중요한 건 이 점을 가장 염두에 두고 고려를 하면서 진행돼야 한다 생각되는 지점이 있으면
1분 정도로 짧게 두 분 정리 말씀 듣겠습니다. 이게 저는 국가가 이거를 노동력과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정년 문제를 바라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 필요한. 그런데 우리가 국민의 행복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과연 55세까지 일하고 나름대로 나머지 노후 생활을 개인적인 삶으로 누리는 게 좋은 건지 죽기 전까지 70세 아니면 75세까지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죽는 것이 물론 이제 노인병고원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과연 국가가 지향해야 될 가치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먼저 한번 하고 그거를 가는데 우리가 중간 단계로 현재의 상황은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 단계를 거치더라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정년 또는 일하는 어떤 활용 기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먼저 우리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정년 연장을 넘어서는 어떤 포괄적이고 형평성 있는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 앞서 교수님도 많이 우려를 해주셨는데 뭐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정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제도적으로 좀 구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고용 안정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든지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의 어떤 그런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사실 지금 공공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교수님 말씀같이 정통적인 어떤 그 정년 연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민과 이렇게 공공이 좀 협의해서 이 결론을 좀 도출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토크는 이승엽 대우대 사회학과 교수, 김용현 경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두 분 모시고 슬슬 시동이 걸리고 있는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